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어제부터 저희가 굉장히 영감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대화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세계 시민 교육의 저희 일을 이제 오후 세션에도 좀 심도 있게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교육자들 그리고 역량 효과적인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변혁적 학습과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또한 교육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어떤 것이 있어서 이것을 그들의 교육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공감과 행동 그리고 인식 제고를 이 학습자들 간에 상승시킬 수 있을지를 보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이번 분과 세션에서는 아주 훌륭한 세 분의 발표자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정보센터에서 오신 제프 플란틸라 님이십니다. 제프님께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며 휴 라이츠 오사카라고 해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딜런 레이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딜런 레이님께서는 21세기 시민교육의 중점을 둔 비영리 단체인 휴먼 리소스 엑셀레이터의 하이 레졸브 러닝 및 소나타 글로벌 디렉터이십니다. 이 엑셀레이터는 세 개의 플랫폼인 심포니 학습자를 위한 또 소나타 교사를 위한 및 비디오 포 체인지 변화를 위한 이 세 가지 혁신적인 학습 플랫폼을 두고 있는 기관입니다. 더 자세한 양력은 인터넷 상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베카 로사리오 박사님, 리베카시오 박사님이십니다. 비콜대학교의 교수님이시며 28년 이상의 학문적 경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2017년부터 19년까지 교육대학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2021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졸업생이시며 2022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주최한 GCED 스케일업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저는 유네스코에서 교육혁신 및 기술개발 부서의 교육혁신 및 기술개발 팀에서 학습의 미래 변화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육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레베카 님의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요. 세 분의 발표를 쭉 먼저 듣고 나서 그래서 모든 참석자분들의 질문이 있으실 경우 그것을 발표가 종료된 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베카입니다. My name is Rebecca.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베카입니다. 저는 필리핀의 비콜에서 왔습니다. 그곳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참 특별한 날인데요. 이렇게 연사로 초청받아서 매우 영광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제 멘토이자 또 저를 교육해 주신 분들입니다. 무대에 나서긴 하지만 제 스승들이 함께 하고 있기에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제 발표를 보게 되면 6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부분은 교사를 위한 필수 임파워먼트의 모델을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비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내 17개 지역 중에 5째 지역입니다. 그리고 6만 5천 명 이상의 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4천 곳 이상 있습니다. 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게 되면 제도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계 방문이 있었습니다. G세대에 대한 실행에 이를 통해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앞CU 워크숍을 통해서 연수를 2021년에 받았고 멘토십 프로그램도 완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행했던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했었는데요. 교사들의 G세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것, 그리고 수업 자료에 어떻게 G세트를 통합시킬 수 있을지 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진행한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1기 활동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여기는 2기입니다. 지금까지 총 4기의 연수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 진행되었고요. 옆에 계신 제프 교수님께서 4기 연수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웨비나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교사 그리고 연구자 등 학계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저희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또 IM 개발 워크숍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세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해 트레이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의 임팩트를 보자면 이제 발표가 지금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시 뒤로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G세대 교수학습법 원칙을 선생님들이 학습 모델 개발에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크 학습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업 계획도 짜고 교사 지도서도 개발을 했습니다. 문맥화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델과 자료입니다. 또 더불어서 학교와 또 교실 내에서의 G세대 실천을 더욱 풍부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활동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기보다는 이미 기존의 활동과 수업을 조금 더 문맥화해서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동료 멘토링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또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과 이런 멘토링을 했습니다.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크리티컬 임파워먼트, 교사용 크리티컬 임파워먼트 모델을 진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을 했었고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교훈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를 위한 크리티컬 임파워먼트 모델, 저희의 이 제안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첫 번째는 역량 강화, 둘째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커넥션과 협업, 그리고 네 번째는 의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변혁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은 교사를 위한 크리티컬 임파워먼트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5번째 기둥을 강조함으로써 교사들 자체가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사회의 변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비콜 지역에 6만 5천 명 이상의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수를 받은 교사는 교사 플러스 예비 교사에서 2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씨를 심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이 GSED 이니셔티브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계속해야 되고 역량 강화 그리고 기회 지속 그리고 커넥션과 협업 그리고 의식 이 4가지 영역에 있어서 꾸준히 진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 연수나 이런 국제 컨퍼런스의 장을 넘어서야 합니다. 교사들과 이런 세션 이후에 의미 있는 커넥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을 교육하는 사람들도 이분들이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지 저희 지역 차원에서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의 교사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아직 GSED, 우리 또 필리핀에서도 GSED가 공식적으로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험을 통해서, 비콜 지역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Your presentation has 네, 감사합니다. 이 발표 내용의 주가 교사를 위한 크리티컬 임파워먼트였고 또 의미 있는 커넥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맥화 하는 것, GSED 와 또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를 이 문맥화하는 것이 그래서 교사들의 어떤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도 수업 자료나 이런 자원들을 선생님과 지역에 맞게 문맥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제와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수 자료라든지 학습, 모듬집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것을 교사들이 여러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필리핀 그리고 영어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사회과학 수업 그리고 수학에서도 이런 수업 자료를 GSED 수업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은 교사들이 직접 이러한 수업을 설계를 하고 수업 자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역에 있는 교사들과 공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현직 교사들에게도 연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맥화된 GSED를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제 동료 파넬라도 함께 왔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GSED 통합을 정교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200명 이상의 규모가 큰 학교인데 이 모든 교사들이 이분 덕분에 수업에 GSED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here with us today. 네, 감사합니다. 펠멜라 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vide us
an example of transform. 네, 변혁적 교육, 학습의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사로서 수업 계획이나 교사 교육에 있어서 변혁 학습의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교육자를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어떤 사례를 기반으로 이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배운 것들을 이행을 했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성 존중의 영역에서라든지 관용과 개방에 있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사들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 내지는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만의 또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Teachers are really at 교사들이 사실 변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학습자들의 임파워먼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딜런 레이님 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점심 식사 이후에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특히 5회 세션은 어렵죠. 예, 저희 앞세유에서 너무나 맛있는 식사를 계속 저희들에게 주어서 일주일 끝나고 나면은 너무 이제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나누어졌던 내용, 바로 기조 세션 때에 이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가 자주 나왔는데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좀 더 공감력을 키우고 또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모두 공감력이 키워진다라면은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들에게 있는 그 공감력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감력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공감력이 스트롱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것은 연성이 아니라 이 경성, 즉 강력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는 스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력,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 볼 것인데요. 서로 간의 툴, 도구들, 관행들을 공유하는 이 자리를 통해 저는 이 공감 관련해서 툴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억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사용을 하신 걸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교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감력을 발휘하고 또 다른 순간에도 또 발휘하고 할 수 있는 이 동사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사들을 보겠습니다. 멈추고 듣고 식별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몇몇 교사들, 앞세유와 관련이 있으신 교사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지영님께서 몇 년 전에 이지영님께서는 이 방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군요. 네, 이지영님께서는 아태교육원에서는 한국과 일본 교사들을 함께 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한일 이 관계는 과거에 참 부침이 많이 있었던 힘든 그 관계가 있었죠. 네, 이렇게 한국과 일본 교사들을 함께 하도록 하는 워크숍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었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제가 몇 번 참가를 하였습니다. 올해 앞세요에서는 같은 방에 대면으로 한국과 일본 교사들을 서울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워크샵과 프로그램도 성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워크샵에서 일어났던 어떤 순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워크샵에 일단 직접 있지는 않았고요. 사야카님, 일본 교사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지영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 스토리는 교사들의 이야기로 이 공감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워크숍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2, 3일 지났을 때 한국 교사 젊은 분이 계셨습니다. 지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실명은 아닙니다. 이 한국 그 교사분께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이 평화적인 좋고 친절한 이런 대화를 넘어서 좀 더 어려운 난해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 간에 어느 정도 일어나고는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방에는 아키노라고 하는 좀 더 나이가 있으신 일본 교사가 계셨는데요. 이분도 익명성을 위해서 제가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카라고 하는 좀 더 젊은 또 다른 일본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 지호라고 하는 한국 교사분이 워크숍에 오셔가지고 이런 사진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일본 분이나 한국 분이시라면 이 사진 보시면은 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은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한국에서는 독도로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들입니다. 그래서 영토 분쟁이 여전합니다. 지우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죠. 이 사진을 들어 올리면서 이 방에서 이 얘기를 하자 그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는 듯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일본 교사 하루카님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사진을 보여주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좀 언짢기도 하고 갑자기 이 방 안에서 이 방 안에 계신 한국, 일본 교사들 모두에게 불편감을 주는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당황스럽다라고 했는데요. 이 아키노라고 하는 일본 교사, 나이 많으신 교사분께서는 이런 대화가 쉬운 대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 지호님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대화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하루카라는 일본 교사분께서는 자신의 동료들과 속삭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좀 어렵고 당황스럽고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카를 비롯한 다른 일본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카는 며칠 전에 한국의 기념품 가게의 경험을 얘기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에 여러 기념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열쇠고리가 하나 있었고 열쇠고리에 독도이 섬들이 있었고 그 섬의 이름이 독도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독도는 우리 땅 같은 이런 문구가 같이 있었는데 그걸 보자 기분이 나빠졌다. 그런데 또다시 이 워크숍에서 이 사진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루카님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이가 좀 있으신 일본 교사분께서 이런 대화를 듣고 계셨는데요. 하루카의 발언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짚었는데요. 이 일 전에 한국 학교를 방문하였고
한국 학교에 있는 한국 교사와 학생들을 만나는데 교사와 학생들이 관심도 보여주고 모두 환영해줬고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경험했던 선물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일본인인데 일본 교사를 이렇게 환대해 준 것이 큰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과거 문제, 그 다음에 이 독도 섬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현실과 또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나이가 있으신 일본 교사님께서 우리는 이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였고요. 근데 그 말을 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 하루카라고 하는 좀 언짢아졌었던 일본 교사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은 이 역사 문제를 잘 모르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서 기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디브리핑 때 하루카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의 시각이 일반적으로 그 전까지는 이제 한국의 화려한 면모들, 김치, 케이팝 이런 반짝반짝한 것에만 집중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난제에 대해서는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동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한 발 물러서서 마치 그 방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은요. 공감력을 그 순간에 발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일단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불편하거나 나는 반대하는 얘기를 할 때에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못한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이 판단을 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바로 그냥 딱 듣자마자 자기 의견을 얘기 탁 하는 본능이 있지만 자신의 그런 자연스러운 이 본능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의 얘기를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느꼈을까?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만 그 외에도 하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동시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구나. 화도 나지만 혼란스럽기도 하고 무감각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입장을 그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더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군요. 라고 그것만이라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일본 한국 교소가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아키노 아키노 발음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예, 아키노 일본 나이 드신 교사를 생각해 보시면 그분은 지호님께서 독도의 사진을 들고 와서 이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 얘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우리 이런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키노님은 판단을 하기보다는 멈추고 얘기를 들었고요. 자기네 이야기로 전환하고 나의 필요와 나의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에 있는 감정들을 식별하였습니다. 지호님은
좀 좌절감을 느끼면서 또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함께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나이 든 교사로서 이 얘기는 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억누르거나 하지 않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순간의 공감력을 키워준 것인데요.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공감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 스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방에 나가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불편함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긴장되고 불편한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교사들 그리고 이 교사들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것을 다 알려줍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교실에서 공감력이 늘어나면요. 교사들의 웰빙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공감력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웰빙도 개선이 되고요. 학생들의 참여도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사 학생 간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교사가 공감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은 교실의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어제 얘기 들으셨겠지만 교사들이 공감력을 발휘하면은 그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도 본인도 공감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먼저 이 공감력이라고 하는 스킬을 키워야 하고 배양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저를 위한 음악인가요? 예. 그래서 젊은 이들이 청년들이 공감력 키우기를 원합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공감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지영님께서 일본에서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저를 또 초대를 한다면 이 공감력이라고 하는 근육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처럼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소프트 스킬이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딜리님, 이런 이야기를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감의 초능력인 것 같습니다. 슈퍼파워인 것 같고요. 이런 대화에서 편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어려운 대화라도 교사들은 먼저 공감을 스스로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사들이 학습자에게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지적인 분리,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 어려운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방 안에 갑자기 냉기가 흘러도 그냥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용기를 가지고 상대의 감정과 상대를 인정하고 들어주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면요. 공감은 세계 시민 교육에 아주 중추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공감하기가 힘든 걸까요? 교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예전에 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사에 관해서 교사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로서 우리들은 교실에서
이 어린 학생들과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감정, 우리가 이것을 환영해야 한다. 감정을 인정해주고 다뤄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 제도가 잘 마련이 안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저희 성취도 평가도 있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계속 뭐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학교라는 제도는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인정하는 그런 공간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사들이 필요한 것이 공감이라고 하는 초능력인데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성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거나 바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고칠 필요가 없는 것도인데요. 근데 교사들 자신감, 그다음에 관리, 통제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공감력, 그리고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은 통제력을 잃는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년 교사들은 매년 한 살씩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나이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감정이입 그리고 역지사지 아닙니까? 저 이제 50대인데요. 50대쯤 되면 이 젊은 틱톡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틱톡 앱 열지도 모른다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로 그러면 우리 안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열어주나요? 교사들 그리고 이 교실에서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은 공감이 발휘될 때에 더 많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인정이 되면은 그 관계도 달라집니다. 학생들 간에 서로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교사의 교과 과정의 내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까요? 서로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한국, 일본 교사들의 차이 그리고 뭐 남아공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 이런 차이점들이 녹아내립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바가 내가 느끼는 바고 내가 느끼는 바가 다른 사람이 느끼는 바가 되면서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대화를 하고 가교를 만들어내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You have tremendous experience with human 인권 교육을 해오셨는데요. 네, 인권 교육을 해오셨는데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기여하신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마이크 있으신가요? So we would very much like to hear from you 네, 그래서 your experience. 플란틸라님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앞시유에 저를 이렇게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해온 경험을 공유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Parts in my presentation. First is about 네, 먼저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리티컬 임파워먼트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변혁적 학습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혁적 학습, 크리티컬 임파워먼트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s not the one.
Is it the one? 네, 이 자료가 아닌데요. Before I started working with AppSU, 제가 AppSU와 협업을 하기 전에는 ASCU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1999년에 찍었습니다. 한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했고 이때 당시에 저희가 동북아시아 인권교육 컨퍼런스를 조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보다시피 네, 보이시죠? 1999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저때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협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AppSU로 바뀌게 되었고 200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서울 외곽의 청년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방콕에서도 관련 워크숍을 통해서 인권을 다뤘습니다. 또 2003년에 서울에서도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전 원장님 하에서 진행했던 워크숍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첫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AppSU의 2005년 워크숍이 제가 처음으로 참석했던 워크숍입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평화 문화와 관련된 교육자 양성 워크숍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청 를 보게 되면 이 AppSU 연수 워크숍은 경험, 참여 그리고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이 APTW의 목표가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의 G세대에 관한 주요 개념과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또 현재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또 지역적인 맥락에 맞춤화된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러한 목적들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APTW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개념을 소개하는 그런 세션이 있었고 현장 실습 학습도 있고 그 다음에 액션 플래닝도 있었습니다. 이 액션 플래닝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추도 해보고 배운 것을 종합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교류도 했고요. 지금까지의 워크숍에 대한 생각과 또 저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배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워크숍의 주제가 인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늦게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모둠 활동도 하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서 인권을 어떻게 학교라는 현장에서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파악한 인권 관련 이슈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것, 과도한 숙제, 라마단과 관련된 종교, 관습 또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었었고요. 또 다른 그룹에서는 처벌이라든지 편애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파악을 했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인권 헌장, UN 인권 헌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학교 현장에 있다면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슈를 파악하고 이것이 UN 인권 헌장이 어떤 부분을 저촉하는지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지 더 높은 분한테 보고를 할지 또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더 알게 하고 인지도를 높일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의 결과 많은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워크숍 동안에 이 UN 인권 훈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잘 소화를 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실리테이터로서는 참석자들이 나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소화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얻은 교훈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UN 인권 헌장으로 저의 모든 세션을 시작합니다.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개념적으로 모두 같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시작 출발점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일부 경우에는 인권이라고 해서 익숙한 개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해한다고 가정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도 하고 발표도 하지만 함께 또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GCD나 EIU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야말로 참여자들이 실제로 이해를 했는지도 확인하고 자신들의 업무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실행을 해보고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침을 주고 참석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GSED 같은 경우에는 로컬 적인 측면이 있고 또 글로벌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런 워크숍에서 참석자들한테 인풋을 줄 때는 지나치게 많은 또는 지나치게 심각한 이슈를 다루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워낙 방대하고 워낙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 해결하기가 막막해서 참석자들이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글로벌한 이슈에 참석자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연결, 관련 지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05년에는 GSED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저희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여드린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슈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제가 이 참석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르치기 힘든 참여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가끔 그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활동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깊이라든지 비판적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참석자들은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세션에서 관심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디랭귀지 자체도 지루하다라는 것을 한껏 표현할 수가 있죠. 이는 이제 연수자 선별 과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참여라는 것은 연수자로부터 배울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지만 동료 참석자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교육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연수에 있어서 참여를 최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퍼실리테이터가 참석자들이 내용에 그리고 지시사항에 참석자들이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다른 어려움은 참석자들이 기존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재사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탐색해 보는 것 자체, 그것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 연수 참석자들도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 과정에 이러한 시간을 꼭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팔의 참석자인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퍼실리터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활동을 조직을 해서 참석자들이 참여를 하고 또 자신들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모둠 활동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동료들은 철학도 비슷하고 목표도 같고 또 접근 방법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자기 모습이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진행했던 16차 워크숍입니다. 또 제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례를 보여주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도 표현할 수 있는 활동도 합니다. 장애가 있는 교사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또 농촌 지역의 교사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런 교사의 문제는 곧 학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학교 행정가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학교 체계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입장에 따라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워크숍에 참석자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속 기관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위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서 존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참석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많은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아성찰 그리고 반추를 통해서 돌아보는 것이 또 한 단계 성장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교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들은 참여자들이 유의미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액션 플래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참석자들이 사고에도 참여를 하고 재사고의 과정에도 참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의 말에 경청을 하고 서로의 말을 존중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제 G세대라는 것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것이면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적 재사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G세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수 학습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경험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실리테이터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참여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G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잃지 않고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참석자들에게 주고 싶은 이 질문은 어떻게 내가 가르칠 때 또 나의 업무에 있어서 GCD를 더욱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세대의 행동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PTW 같은 경우에는 연수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CU 직원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퍼실리테이터입니다. 함께 토론을 하고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insightful 네, 발표 감사합니다. which really unpacks 20 years of work. 20년 이상의 경험을 다시 풀어본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의 앱CU의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과 활동을 다시 풀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시민교육뿐만 아니라 인권에 있어서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고를 하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런 워크숍에 있어서 참석자들이 뭔가를 얻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앱CU 덕분에 저희가 이틀 동안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 판틸레님은 어떤 배운 점들을 저희랑 공유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틀 동안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연사들의 영감 있는 발표도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것으로써 이제 사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세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조금씩은 진화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컨퍼런스의 참석자로서 어떤 점을 배우셨는지, 우리와 어떤 점을 배운 점을 어떤 점을 공유하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가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의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계신 분들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어제 제가 메모를 하면서 이 세션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거지만 다른 분들의 입을 통해서 또 검증받는, 인정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방식을 취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GCED는 완전히 새 것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새로운 시각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까? 어제는 어떤 가치가 창출됐습니까?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돌아가서 어떤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가? 나의 경험과 의무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주 지혜가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청중의 질문과 코멘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분이 손을 들어 주셨는데요. Good afternoon, everyone. I'm Milan. 안녕하세요. 저는 밀란 엘레산다입니다.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저는 리베카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Please kindly elaborate on the mode of critical empowerment. 크리티컬 임파워먼트 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을 위한 크리티컬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모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슬라이드 쇼를 제가 매끄럽게 운영하지 못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함께 지난 2년간의 상황을 저희가 함께 반추해 봤을 때 이를 감안해서 모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합해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넘어서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SED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시급성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개념적인, 절차적인 지식을 넘어서고 어떻게 보면은 메타 인지적인 지식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은 GSED 원칙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개방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또 이를 통해서 사회나 국제사회의 일부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과 불확실성, 복잡성에 그리고 애매모호성, 다양성 그리고 이런 파괴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워킹 모델은 4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사를 위한 크리티컬 임파워먼트의 4가지 영역입니다. 역량 강화, 기회, 커넥션, 그리고 협업, 그리고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곧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해 당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연수의 장소, 학교를 떠나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이러한 커넥션은 워크숍이 끝난 데여도 계속해서 진행돼야 합니다. 빅홀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커넥션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은 저희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네스코 학습의 5번째 기둥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제가 배우면서 최근에 그리스어 하나를 배웠는데요. 예, GSED 주류와의 기술적인 측면에 저희가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어는 무언가를 할 때 내가 하는 일에 영혼과 사랑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치게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이 열정과 사랑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 영역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례적인 어떤 연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툴과 자료들로 또 멘토링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연수생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유의미하다라는 확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커넥션과 컬래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3번째 영역인데요. 이것이 GSED 이니셔티브 지속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커넥션을 통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어떤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빅홀 지역에는 교사가 6만 5천 명 이상이 있습니다. 기초교육 교사가 6만 5천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량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예비 교사 200명 이상에게 연수를 제공을 했습니다. 교육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 200명이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파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GSED 필리핀 센터가 교육부에게 국가 GSED 프레임워크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굉장히 좋은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째가 의식이었는데요. 이 4번째 영역은 바로 우리의 목표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가 있고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있고 진실을 다해서 의도를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사를 위한 크리티컬 임파워먼트의 워킹 모델은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모델은 지금도 진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 저희도 경험을 해나가면서 이 모델을 저희가 수정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개발한 교사를 위한 크리티컬 임파워먼트 모델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That was a crash course. 네, 정말 요약본 집중 세션인 것 같습니다. 부탄에서 질문하신 분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또 질문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3개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탄 쪽 질문 받았고요. 뒤쪽 질문, 그 다음에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신 남성분의 질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앞쪽 여성분, 그 다음 뒤쪽 남성분 이렇게 3개 받고 나서 2개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의 발표자 분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변혁적 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국가들이 이런 분야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이 인지, 그리고 특성, 그리고 그들의 일에 대한 인내심, 이러한 식의 내용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은 임파워드 티처, 권한을 부여받은 교사들의 특성, 자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사들 중이 임파워먼트 과정, 역량 강화, 의식 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자질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이 3가지 영역에서 나눠서 어떤 정의적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중요한 질문이셨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 분들에게 잠시 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질문 먼저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Pose your question. 질문을 다 받은 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If we have translation, yes. So we have interpreters, yes. 통역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Thank you so much, all them. I'm sorry. 죄송합니다. Channel 2 for English. Please. Thank you. Thank you. 저는 한국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연사분들의 이야기 듣고 모든 것들이 되게 흥미롭고 궁금한 것들도 많이 넘쳤는데요. 먼저 그 레베카 로사리오 교수님께 묻고 싶은 것은 크리티컬 엠파워먼트를 키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4번째에서 의식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주셨는데 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디테일한 설명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째 연사분인 딜런 분께 그 예시를 통해서 수업이 발표를 해주신 것이 너무 인상 깊었고 저도 한국인으로서 되게 감각적으로 곤두서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GCED가 이루어질 때는 pause, 멈추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멈추기를 이야기하실 때에 불편한 이야기, 판단을 보류하고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며 상대 입장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과정을 개개인이 교사로서 키워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키워내기 위한 어떤 일상적인 팁이 있다면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퍼슨 플랜틸라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G세드 이 발표를 들으러 올 때 저도 속으로 생각한 것이 로컬과 글로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왔는데 발표자분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되게 반가웠고 그렇다면은 로컬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축소를 했을 때 국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고 그것이 확장됐을 때 글로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글로벌만 쫓아가게 되면 로컬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감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GCD 수업에서는 이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서 그 GCD 수업을 하는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균형을 가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for the very 네, 아주 포괄적인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널 분들에게 각자 한 2,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opportunity.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수미 나쿠퍼입니다. 질문하기 앞서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because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세 분 발표자분들 모두 제 교사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분 중 두 분은 저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한 분은 공식 멘토셨고요. 또 다른 분은 제가 멘티로 스스로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세 분은 저의 삶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고요.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분께서는 저를 G셋 워크숍에서 제가 퍼실리테이터 될 수 있도록 그 듀크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것에 제가 이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도록 비콜님께서 해주셨는데요. in any matter, not only GSET, but let's relate it to GSET. 네, G셋과 관련은 조금 있지만 완전히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With other stakeholders, 교사들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파워먼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유용한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incorporate GSET into their curriculum officially.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세계시민 교육을 공식 교과 과정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에서 교사들은 Be empowered to practice. 어떻게 G셋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very important 네,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the question a lot of countries globally are tackling, trying 여러 세계적인 국가들에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각 연사분께 2,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for your. 네, 질문 감사합니다. 부탄에서 오신 분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워킹 모델입니다. 4기 연수를 완료하고 지난 7월에 마무리한 뒤에 개발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부여된 교사의 주요 자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자질은 선생님 자체가, 교사 자체가 세계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교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권한이 부여된 교사는 지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요구되었을 때 적절하게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세 번째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임파워가 된 교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파워를 하고자 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자신보다 더 성공을 할 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학생이든지 동료 교사이든지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교사의 자질도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더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Dylan, over to you. 딜른, add onto that list. First of all, 그 리스트에 추가를 하면요. if we could, go back and, I don't know how you phrase it, go back in time and think about what does that teacher need to look like.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교사의 자질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Teachers who are engaged in what it means to be a young person in the world today. 지금 세상에서 청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떤 것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청년들의 개발, 발전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성장 단계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추가한다면은 온정이 있어야 됩니다. 온정적인 사람이면 학습자들과 동료들과 학부모들과 좀 더 잘 관계 맺음을 할 수 있겠죠. 세 개 질문 다 답변해도 되나요? 네. 어떤 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The focus on self-awareness and reflection 자기인식 그리고 숙고가 있습니다. to really be reflecting on 정말 how I feel,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라는 나의 감정의 범위에 대한 자기 숙고, 자기 반성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5가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100개로 나눠진다라면 좀 다르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자기 반성, 숙고,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좌절감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는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차이가 있는 내가 불편한 그런 곳에 자기 자신을 노출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다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좀 더 공감력이 키워집니다.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한국, 일본 교사들처럼 내가 이 워크숍에 참여할 것이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참여하겠다라는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교과 과정에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교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부가 뭘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리고 교육부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교실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교사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학교에서 몇몇 교사들이 시작하면은 모든 교사들이 이제 또 참여하게 되겠죠.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인도네시아 교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은 교사를 그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교사의 얼굴에 입을 엄청 크게 그렸습니다. 다른 분은 정말 큰 귀를 그렸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더 나은 교사일까요? 여러분 다 정답 아시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희와 같이 바닥에 앉아서 원을 그리고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사는 패실리테이터이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신이 가진 권한을 휘두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만난 분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교사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컬 대 글로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인권교육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로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국가와 지역의 가치, 역사, 원칙을 가지고 항상 시작합니다. 그 국가의 역사, 그 국가의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면모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글로벌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글로벌 표준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에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글로벌에서도 대화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아이디어를 진화시키고 또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이것을 저희가 통해서 우리 안에 GCED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We'll take the question from the lady. 앞쪽에 여성분의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뒤쪽 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분. 저희가 한 10분 가량 남았기 때문에 질문 1분으로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패널분들의 답변 2분 내로 듣겠습니다. 저는 조지아에서 온 나탈리입니다. 세 분 아주 영감에 그리고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리베카에게 드리겠습니다. 발표에서 여러 다른 과목의 GCED를 통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GCED가 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금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딜런님, 이 다소 어려운 또는 공감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공감은 강력하고 스트롱한 스킬입니다. 우리는 교육자로 우리가 충분한 공감력을 갖지 못한다면은 가장 큰 교육적 상실은 무엇일까요? 각자 답은 있겠지만 딜런님의 답변 궁금합니다. 공감력이 부족하다면은 교육에서 가장 큰 상실은 무엇일까요? 교사나 교육자가 공감력이 없다면 어떤 부분이 이제 상실될까요? 제프님, 압시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더불어서 굉장히 사진 속에 많은 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고 상당히 영감이 되는 발표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딜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끔은 말을 하기 위해 그리고 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프님이 보시기에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한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We need a mic here and thank you for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들을 위해서 짧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7분 내에 정리를 해야 돼서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모로코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이 모임에 새롭게 조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원이 있어야 저희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세 분 모두께 질문 드립니다. 교사들 중에서 1단계에 선택된
교사들, 즉 첫 번째 이니셔티브 때 선택된 교사들의 프로파일이 궁금한데요. 성과 기반 모델을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을 것 같은데요. 뭐 인권 관련한 뭐 강의를 들려준다던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사들의 그 처음에 선택하셨던 교사들의 프로파일을 기준을 설정하셨다면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파일의 선정 기준을 활용하셨나요? To introduce interdisciplinarity. 다학제 간 학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은 횡단적인 역량일 것입니다.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은 이 횡단적인 역량인데 그래서 교사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 프로필을 어떤 식으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인파워를 더 추가적으로 하셨는지요? 딜런 교수님께 공감력 관련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면 그런 용기와 오늘 저희에게 이런 시나리오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은 갈등 완화 그리고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자로서 저희는 공감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배움이 임파워먼트와 변혁적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떤 좀 저희가 바로 가서 실천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and then give the floor.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사들에게 2분 내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1분씩 드리랍니다. 네. 저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세 분의 연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카시오를 비롯한 연사님 감사합니다. 딜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감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공감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그거 이외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프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30초 남았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지금까지 가장 큰 아직 극복되지 못한 장벽이 무엇인가 였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이 참석자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나의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얻어가는가, 내가 무엇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중요성을 깨닫고 영감을 받아 돌아가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 이 연수 기간보다는 그 사후에 제가 큰 우려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끝난 다음에 과연 이분들이 수업에서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Okay, just look here. Where am I? Oh, right. What is lost if there's no empathy? 공감이 교실에서 없다면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까요? 세상이요? 일단 학생들 목소리가 잃어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프가 얘기했지만 학생의 수준까지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이끌 수 없습니다. 성인, 교사들만이 주도한다라면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는 것은 교사들에게도 필요하고 교육체계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고립될 것입니다. 우리 언어, 우리 국가, 우리 그룹, 우리 집단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You're coming just around just one thing to say. If I was choosing 만약에 참여자들을 선택한다면 제가 이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who are already or can easily become part of their own community. 자신의 그 공동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직면하는 과제를 더 잘 이해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공감력은 평화 구축 도구이지만 그 외에도 세계 시민 교육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가교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로컬에서 글로벌까지 볼 수 있는 시각을 줍니다. 공감력 평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평가하는 교과 과정은 없습니다. 소프트 스킬 또는 하드 스킬 이런 것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생각하지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 일본 교사들의 얘기로 돌아가면은요. 한국, 일본 학생들은 서로에 대해서 배우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상대에 대한 가정, 그다음에 서로 알아가는 것에 대한 감정을 먼저 나눈 다음에 얘기를 나눈다라면은 공감 교육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을 수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교과 과정에 이 공감이 포함되지 않다라는 것이 그 갭입니다. Yeah,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이니셔티브는 지역 차원에서 진행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G세드가 필리핀에서 국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최소한의 교육 과정을 충족시킨다면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이니셔티브를 진행할 때 모두에게 이 프로그램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교사라면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르치는 학년도 다르고 가르치는 과목도 달랐고 그 다음에 교사로 일한 그 횟수도 달랐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과학기술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언어나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느냐 물어본다면 저희가 교육부의 루브릭을 저희가 적용을 하면서 G세드 구성 요소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출을 해서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범 연수 같은 경우에는 페다고지 교수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저희에게 이 레슨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수업에 있어서의 표준이나 기준은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패널리스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압시유 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션도 조직을 해주시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마련하셔서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신 점 감사합니다.